이제 후보자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자제들이 할머니로부터 KSM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습니다. 그죠? 네. 그 장남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니까요. 네. 그 주식을 증여받은 날짜를 2016년 12월 15일로 기재해서 신고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신고 날짜는 2017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게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증여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KSM이 제출한 후보자 가족 주식 보유 내역에 보면 할머니의 증여에 따라서 자녀들의 주식 변동 시점이 2016년 10월로 기재되어서 제출되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받은 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왜 회사는 10월이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네.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글쎄요. 예. 이렇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네. 가산세를 물게 되죠. 네. 그런데 말이죠. 2017년 3월 27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날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그 나흘 전에 1,610만 원이 두 차례 출금됩니다. 장남의 계좌에서. 3,240만 원이 출금된 게 아마도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출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랬을 겁니다. 증여금에서 배당금에서도 내고 네. 증여금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6,653만 원이 장남 계좌로 들어와요. 그날이요? 예. 예. 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6,650만 원이 들어오기 전에 장남의 그 계좌의 잔액은 얼마였냐? 349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거 누가 보내준 거죠? 아니요, 이거 저희가 일단 모든 그것은 그 본인들 예금을 어디서 해지를 했을 겁니다. 아마 2016년 말씀이신가요? 2017년 3월 27일. 2017년. 예, 그러면 예당과 그때는 당시 예금과 배당금으로 증여세를 아니 글쎄 충당했습니다. 그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그걸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이건 바로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JTBC 대부 업체의 회사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저는 이게 우회 증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있는 집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러자면 저는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충실하게 납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꼭 지도층이 아니어도 모든 국민이 법에서 정한 세금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위층일수록 또 상류층일수록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외국의 많은 재벌들이나 그 인기 스타들이 우리 상속세 좀 더 내야 되겠다. 우리 소득세 좀 더 내자. 이런 얘기들을 힘주어서 얘기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를테면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증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우회 증여로 의심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증여세 내는 것조차도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증여세를 자기가 받은 돈에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을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 빌려주고 또 그걸 또 갚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가. 또 실제로 장남의 세종시 전셋집 이혜훈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빌린 집에 좀 살아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를테면 사용료 내겠다고 계약까지 다 체결해요. 저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또 증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그 뭐 또 저희들이- 증여에 해당될 만한 돈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 의원님 많이 저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를테면 고위공직을 담임하겠다고 했고 또 과거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고위공직자였지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데서 한참 눈높이에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 그 점에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J2BC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윤원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회사가 그 당시 망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을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안 망했습니다. 이자 지급은 멈춰 아까 있었지만 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사실상 망한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안 망했고 그다음에 그때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아닙니다. 의원님 좀 들어주십시오. 회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서약서를 썼어요. 요 일시적인 자금 경색만 좀 풀리면 그래서 투자를 더 하면 투자라는 게 돈을 더 빌려주면 자기들이 이게 금방 회복이 돼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뭐 일종의 속은 거죠.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 그랬습니다. 아니 저 알겠는데요. 그렇게 네. 소상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건데 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그 문제의 대부 업체가 2017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 4월 달에 새 자녀가 도합 9천만 원의 회사채를 또 삽니다. 예, 그때 왜냐하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거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 대응을 위해서 아들의 회사채를 상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랬는가? 이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이 법적 대응해야 될 것을 아버지가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를테면 저 완전히 상환받을 수 없는 돈을 아버지가 회사채를 사가지고 그 돈으로 갚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회증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아마 저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 말이 아니고 네. 아까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아까 네?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얘기하려는 취지는 그겁니다. 조금만 더 자금 경색을 풀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사업을 회복해서 이게 금방 된다.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겠다. 그 말을 믿고 빌려준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2017년 1년 내내 이자 상환을 못 받았는데 2018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회사채를 다시 매입하잖아요. 1년 동안 갚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기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지난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후보자의 동생, 배우자의 동생, 그러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시동생 아닙니까? 네. 시동생이 내가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해라 해가지고 회사채를 사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선의까지를 베풀어야 됩니까? 아, 선의는 아니고 특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회사와. 아닙니다. 전에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일을 몰랐고 배우자가 한 건데 예, 배우자가 한 일인데 배우자가 자기 동생의 권유를 받고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다 날린 사기를 당한 경우죠.